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불과 2.3% 수준으로 다시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 여론조사 당시보다 3.7%포인트 내려간 반면 민주당의 경우 2.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재로서 양대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돌아왔는데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40%대로 치솟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맞서 당당히 싸울 줄 아는 그런 정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령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편파 운영한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와 JTBC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최재형 목사도 고발할 계획인데, 탄핵 청문회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의 반격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해 오늘 공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8.4%, 민주당은 36.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지난 여론조사 당시보다 3.7%포인트 내려간 반면 민주당의 경우 2.9%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이로써 양대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금 오차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40%대로 치솟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풀이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을 치열했던 전당대회의 어떤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분석이야 어떻게 되든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비해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침체 국면을 보인다면 굉장한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점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첫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25일 열렸을 때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첫 일성은 자강이라는 것 한 가지와 싸울 줄 아는 정당, 이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가 못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라고 했고요.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위협 세력엔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싸움에서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사실 웰빙 정당이라는 비아냥 소리,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꾸준히 나왔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싸울 줄 모르고 선비질이나 하면서 민주당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가리켜 웰빙 정당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22대 국회 구성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도 108석밖에 없는 게 아니라 108석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은 22대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 및 야당에 편중됐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할 것은 해라, 할 일은 해라, 싸워보지도 않고 의석수 탓하면서 징징대지 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졌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해 준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 당시 의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그 누구도 침을 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가 이미 예정돼 있었음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줌으로써 법안의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지지층들도 결집이 됐었고 당시 문재인 정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것인데요. 자,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의 독식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자, 이게 정당인지 조폭 집단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도 나름 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테고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 눈에 안 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오늘 여느 때처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탄핵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편파 운영한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제기한 이른바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매체 JTBC와 김 변호사를 각각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밖에도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형 목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후속 대처를 위해서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띄운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사상 유례 없이 3일 동안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당말을 거론하더니 후보자가 실명을 위해 양손으로 A4 용지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라며 심지어 후보자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볼썽사나운 그런 추태를 보였지요. 자, 이런 점을 지적한 추 원내대표는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라며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보셨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다를 바 없다고 한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공작 청문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고발 방침을 알렸는데요. 우선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불려와 증인으로 전환된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 공작의 기획자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변호사가 제보 공작의 기획자라는 것을 알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본인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불러 사기 탄핵쇼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이 청문회 참고인이었던 김 변호사를 사전에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 탄핵 공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김 변호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최재형 목사 역시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청문회 당시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근거, 증거 이런 자료를 갖고 있나라고 묻자 최재형은 앞으로 보도될 것 같다는 말로 얼버무렸지요. 어쨌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청문회에 대한 후속 대처를 발빠르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볼 수 있고 거짓과 위선을 늘어놓은 일부 인사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